이번 6.3 지방선거의 최종 사전투표율이 23.51%를 기록하며 역대 최고치로 나타났습니다. 이런 가운데 막판 표심을 잡으려는 여야의 총력전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사전투표에 담긴 민심과 또 정치권의 이슈, 이동우 YTN 해설위원 실장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번 지방선거 최종 사전투표율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23.51%, 지방선거로는 역대 최고치인데요. 지난 지방선거와 비교할 때도 꽤 높은 수치입니다. 이거 어떻게 좀 해석을 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원래 이제 당초 이번 지방선거 시작할 때는 여당의 압승이 예상됐지 않습니까? 이제 그러다가 이제 선거전이 시작되면서 이제 접전 지역이 늘어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국민들의 이제 유권자들의 관심이 높아진 것이 가장 큰 원인이 아닌가 이렇게 풀이가 되고요. 또 아무래도 사전투표는 전국 어디서든 투표를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이제 편리하다 보니까 점점 사전투표율이 높아지는 그런 추세를 보여주는 것으로 분석이 됩니다. 지난 2022년 지방선거에서도 사전투표율은 20.62%로 그전 선거에 비해서는 높아졌지만 최종 투표율은 50.9%로 오히려 직전 선거에 비해서는 이제 9.3%포인트 이제 빠졌거든요. 결국 사전투표율이 높아졌다고 해서 최종 투표율이 높아진다는 보장은 없다는 점을 실증적으로 보여준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다만 이제 지난 2022년 지방선거에서도 사전투표가 이제 전체 투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40%에 이를 만큼 사전투표의 중요성이 점점 높아진 추세인 것은 이제 분명해 보입니다. 사전투표가 아무래도 본투표에 비해서 편리한 측면이 있는 데다가 본투표일에 이제 여행을 하거나 다른 일을 할 수 있으니까 사전투표의 비중은 점점 더 높아질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다만 이제 사전투표 이후에 후보 단일화가 이루어지거나 주요한 변수나 이제 사건이 터졌을 경우에는 표심에 이제 반영이 불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를 보완할 필요성은 이제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에 따라서 일부에서는 본투표를 2일로 늘리고 사전투표를 하루로 줄이자 뭐 이런 제안도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다만 이제 그래픽 화면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지난 지방선거 투표율은 50.9%예요. 총선이나 대선에 비해서는 이제 상당히 낮은 것이 현실이고요. 좀 어떻게 보면 이제 섣부른 말씀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역대 최대 사전 투표이 나오긴 했지만 이번에도 최종 투표율은 결국 50% 정도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점쳐봅니다. 네, 결과를 좀 봐야 하겠는데요. 이 사전 투표율도 지역별로 살펴보면 투표율이 전남이 가장 높고 대구가 가장 낮았습니다. 여당 강세 지역은 사전 투표율이 좀 높고 보수 강성 지역은 사전 투표율이 좀 낮아요. 이 부분은 어떻게 해석하면 좋을까요? 일반적으로 이제 호남 지역에서는 이제 민주당 지지세가 강하고 영남 지역에서는 아무래도 이제 보수 정당에 대한 지지세가 이제 강하다는 것이 이제 일반적인 상식 아니겠습니까? 이제 진보 지지자들은 이제 사전 투표를 선호하는 반면에 보수 지지자들은 이제 부정 투표 이슈가 있어서 사전 투표보다는 이제 본 투표를 선호하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이 이 같은 결과를 도출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풀이가 되고요. 그래픽 화면을 보면서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군산, 김제, 부안 같은 경우가 이제 42.59%로 전국에서 가장 사전 투표율이 높았고요. 대구, 달성 같은 경우는 이제 17.56%로 최하위였죠. 그리고 이제 경기도는 18%, 이제 부산 북구갑은 25.57%. 여기 이제 재보궐 선거가 있는 지역인데요. 이렇게 보면은 여기가 이제 이번에 이제 격전지로 알려져 있는 곳인데 이제 두 군데 모두 이제 대선 주자급이라고 할 수 있는 경기 평택을에는 조국 후보, 그다음에 부산 북갑에는 한동훈 후보가 나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아무래도 이 부산 북갑이 이제 최근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격전지로 떠오르다 보니까 이 북갑에 대한 관심이 더 높았지 않았느냐 이렇게 풀이가 됩니다. 네, 이렇게 높은 사전 투표율을 놓고 여야는 각각 자신들에게 더 유리하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아전인수식 해석이라는 이야기도 나오는데요. 어떻게 보세요? 이제 아무래도 이제 마지막에는 이제 부동층 표심이 제일 중요한데 부동층 표심을 잡기 위해서는 사전 투표율이 이렇게 높았던 것이 우리 정당에 더 유리하다 이런 식으로 이제 아전인수식 해석을 할 수밖에 없는 정당 입장에서 이제 그런 상황인데요. 이제 더불어민주당은 이제 과거 선거에서 투표율이 높을수록 진보 진영이 유리했다 이런 점을 부각하고 있고요. 국민의힘은 높은 투표율이 이재명 정부에 대한 심판 여론을 의미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이제 투표율이 높을수록 진보 진영이 유리하다는 이런 지금까지의 속설은 젊은 층이 이제 진보 성향을 보일 때 얘기했는데요. 조금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최근에 오히려 20대, 30대 남성 중심으로 보수화가 아주 강하게 진행되고 있고요. 오히려 이제 50대, 60대 남성의 진보 성향이 이제 강화되는 그런 추세를 보이고 있거든요. 이제 20, 30대 남성들은 여성들에 비해서 이제 피해를 보고 있다는 이러한
피해 의식이 오히려 이제 보수 성향으로 이제 반영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이제 여론조사 전문가들 해석하고 네. 있고요. 또 386 세대가 이제 나이가 들면서 이제 5, 60대가 되다 보니까 이 5, 60대 남성들이 진보 성향을 그대로 견제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국민의힘 설명 같은 경우도 현재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이 60% 전후를 보이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거기다가 민주당 지지율이 이제 국민의힘에 비해서 훨씬 더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설득력이 다소 떨어진다. 뭐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결국은 이제 어느 정당이 자신의 지지자들을 더 많이 투표장으로 이끌고 가느냐, 그리고 중도층 표심을 더 많이 흡수하느냐, 이런 것이 선거 막판 승부를 가를 것이다. 이렇게 여론조사 전문가들은 입을 모으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뭐 물론 여야가 자기에게 유리한 쪽으로 이제 판세를 분석하는 거야 좀 당연하지만 시각차가 좀 상당히 커 보입니다. 그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보세요? 아무래도 이제 판세를 보는 이제 시각차가 이제 크다 보니까 판세를 보는 또 그 결과도 이제 막 상당히 크게 나타난다, 이렇게 풀이가 되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이제 민주당에서는 전국에서 6곳을 접전 지역으로 분류를 했고, 국민의힘도 이제 이 6곳은 이제 공통적으로 네. 접전 지역이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이제 서울과 부산, 대구, 경남, 울산, 충남, 이 6군데가 이제 바로 그 접전지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국민의힘에서는 이제 8곳을 접전 지역으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당초 선거 초반에는 경북을 제외한 15곳을 민주당이 석권할 것이다, 이런 전망이 많았지 않습니까? 이제 선거전이 시작되면서 이제 접전지가 크게 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따라서 이제 서울과 부산, 경남 등이 이제 최근에 이제 접전지로 떠오르고 있고요. 여야 지도부도 서울과 부산 등 접전지 성적에 따라서 이제 거치가 결정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야 지도부는 접전지를 중심으로 해서 막판 총력전을 펼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런 상황에서 이재명 대통령도 계속해서 투표 참여를 독려하고 있습니다. 사전 투표도 하기도 했었는데 독려하는 메시지 또 한 번 더 냈어요. 이번에는 투표를 포기하는 게 권력을 남용한 이들에게 기회를 주는 것이다라고 또 강조하는 메시지를 냈는데 어떤 배경이라고 보세요? 아무래도 이제 진보 지지층에게 이제 투표를 독려하는 그런 의미가 좀 내포되지 않았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자신의 SNS를 통해서 투표를 포기하는 것은 권력을 남용하는 이들에게 기회를 주는 것이라고 이렇게 강조했지 않았겠습니까? 결국 권력을 남용했던 사람들에게 다시 기회를 주면 안 된다, 이런 점을 강조하면서 국민들에게 이제 투표를 독려한 것이다, 이렇게 풀이가 되는데요. 이제 내란 옹호 세력에게 다시 기회를 주면 안 된다, 이런 취지로 이제 분석이 되는 것이죠. 이 대통령 우선 민주공화국에서 투표 포기라는 것은 사익을 위해서 권력을 남용해서 나와 가족의 삶을 망치는 자들에게 기회를 주는 것이다, 이렇게 강조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투표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이 나라의 주인은 국민이라는 사실, 그리고 권력은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를 보여줘야 된다, 이렇게 강조했어요. 선출된 공직자가 어떤 마음과 어떤 자세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세상은 지옥이 될 수도 있고 천국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이제 그 이유를 들었는데요. 이 대통령은 선출된 이들이 내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 충직한 머슴이 되는지, 또는 고통을 주는 악성 지배자가 될지는 결국 주권자의 손에 달려 있다, 이렇게 언급하면서 이제 투표를 독려한 것입니다. 특히 이 말이 이제 불편한 정치인이나 정치 집단이 있다면 바로 그들이 주권자가 투표로 극복해야 할 구태 기득권들이다, 이렇게 지적을 하기도 했습니다. 네, 이렇게 지적을 하긴 했지만 이 대통령이 이제 그들이 누군지 특정 어디를 거론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이 좀 상당히 발끈하면서 반박을 냈어요. 근데 아무래도 이제 국민의 입장에서는 이 대통령이 지적한 그들이 바로 국민의힘이라 이렇게 이제 해석을 했기 때문에 발끈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 같은 경우는 이제 오늘 오전에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었는데요. 이 대통령의 SNS 글을 이제 조목조목 반박을 했습니다. 이 대통령이 대통령의 선거 중립 의무를 걷어찼다, 이렇게 직격하기도 했는데요. 특히 이번 선거에 투표를 포기한다면 재판 취소라는 사익을 위해서 권력을 남용하는 이재명 대통령에게 자신의 범죄를 지울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던 것입니다. 이 대통령 앞서 어제도 투표를 포기하는 것은 중립이 아니라 내 삶과 공동체를 해치는 그들을 편드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말하지 않았습니까? 이를 두고서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이 특정 정치 세력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유도하는 노골적인 선거 개입이다, 이렇게 이제 반발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비판 수위를 어제에 비해서 훨씬 더 끌어올렸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제 격전지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대 격전지 중 하나로 꼽히는 게 서울시장 선거인데 마지막까지도 선거전이 상당히 치열합니다. 예, 그렇죠. 이제 서울시장 선거 같은 경우는 이제 당초 여론조사를 보면 민주당 정원호 후보가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에 비해서 훨씬 이제 앞서는, 여론조사 밖으로 앞서는 이제 그런 여론조사가 이제 많이 나왔었는데, 최근 여론조사는 좀 달라지고 있어요. 그래픽 화면을 보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제 동아일보하고 이제 리서치 여론조사인데요. 이 조사에서는 이제 정원 후보가 오세훈 후보한테 오차범위
밖으로 이제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고요. 반면에 이제 KBS와 한국리서치 조사에서는 42대 36으로 이제 오차 범위 내 이제 접전을 벌였고요. 네. 가장 최근에 문화일보가 의뢰한 엠브레인 퍼블릭 여론조사를 보면 39대 39로 이제 동률이 나왔습니다. 이게 가장 최신 그렇습니다. 조사죠. 네. 정원 후보는 이제 오늘 아침 기자간담회에서 재개발, 재건축 규제 완화와 함께 1주택자 양도세 장기 보유 특별공제 유지 등 부동산 이슈를 이제 전면에 내세웠는데요. 또 국무회의에 참석해서 국무회 참석 권한이 있는 서울시장으로서 이재명 대통령에게 이 같은 서울시민 5대 명령을 전달하고 반드시 관철하겠다 이렇게 공언을 했습니다. 또 오 후보는 공식 선거운동 마지막 날인 다음 달 2일까지 88시간 무제한 유세에 돌입을 했는데요. 오늘은 이제 광진, 강동, 송파, 종로, 서초구 등 서울 동서남북 전역을 이제 관통하면서 지지를 호소하는데요. 결국 정원호 후보가 부동산 이슈를 이제 좀 전에 전면에 내세웠지 않겠습니까? 네. 이제 보유세 인상이나 양도세 장기 보유 특별공제 축소 그리고 전월세 난 등 이제 부동산 이슈가 선거 막판에 가장 큰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그런 양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확실히 서울은 좀 부동산이 큰 이슈고 또 눈길 끄는 곳이 전북입니다. 전북지사 선거는 일부 여론조사에서 김관영 무소속 후보가 이원택 민주당 후보를 오차 범위 밖에서 앞서는 결과가 나와서 민주당이 좀 비상인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아시다시피 이제 전라북도는 민주당의 텃밭 아니겠습니까? 네. 텃밭에서 민주당 후보가 무소속 후보에게 밀리고 있다. 그것도 오차 범위 밖에서 밀리고 있다는 결과에 민주당은 그야말로 이제 초비상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이제 그래픽 화면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론조사를 보면 이거는 전라이브가 조원 CNI에 의뢰한 조사인데요. 이원택 민주당 후보가 35.3%, 김관영 무소속 후보가 51.9%로 네. 오차 범위를 크게 벗어나서 차이가 지금 큽니다. 김호가 네. 앞서고 있죠. 다음 이제 새전북신문이 한길리서치에 의뢰한 여론조사 결과인데요. 김관영 후보가 47.3%고요. 이원택 후보가 38.7%. 역시 오차 범위 밖에서 김 후보가 앞서고 있고요. 이제 다음 CBS가 이제 KSOI에 의뢰한 조사를 보면 김관영 후보 44.1, 이원택 후보 40%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건 오차 범위 아닙니다. 아무래도 이제 김관영 지사의 인지도가 민주당 이원택 후보보다 훨씬 높다 보니까 네. 이 같은 결과가 나오는 것으로 이제 풀이가 되는데요. 또 게다가 이제 김관영 후보가 청년들에게 대리비를 지급했다가 이제 제명당한 것에 대한 동정 여론도 일부 작용했다. 이런 것이 이제 여론조사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네. 반면에 이제 친정청래계인 이원택 후보도 불법 선거운동 등 의혹이 일었지만 민주당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 없다 이렇게 결론을 냈거든요. 그래서 이에 따라서 이제 형평성 시비가 일었던 것도 표심에 일부 영향을 줬다 이런 평가가 있고요. 민주당 정청래 대표 입장에서는 전북지사 선거 결과가 본인의 당 대표님의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이 지역 이제 표박가리에 총력을 기울이는 모습인데요. 텃밭인 전북에서 자신의 계보가 이제 후보로 선출이 됐는데 무소속 김관영 후보에게 질 경우에는 책임론에서 벗어나기 어려운 상황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렇기 때문에 정 대표는 이제 8월 전당대회에서 친명과 친청 간 일대 격투에서 그렇게 되면 이제 상당히 불리한 위치에 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민주당 주변에서는 친명계인 김민석 총리가 8월 전당대회 출마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이제 알려지고 있는데요. 네. 어떻게 보면 정청래 대표에 대해서 부정적 시각을 가지고 있는 친명계 입장에서는 이번 전북지사 선거 여론조사 결과가 불감청 고선인 상황이다. 이렇게 볼 여지도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민주당 지지자들이 그래도 민주당 후보를 밀어주자 이런 표심이 선거 막판에 이제 크게 작용한다면 결국은 이원택 후보가 당선될 가능성도 상당히 높다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요. 결론적으로 지금 전북지사 선거는 예측 불허의 상황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예측 불허 격전지 두 곳 살펴봤고요.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서 이명박 전 대통령도 부산 지역 유세에 나설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보수 성향의 전 대통령들이 막판에 좀 나서는 모습인데 보수 결집을 위한 카드라고 하지만 또 선거층에서는 사실 중도층의 민심도 중요하잖아요. 중도층에게는 이 부분이 어떻게 작용할까요? 선거에서는 이제 중도 보수 그리고 청년층 그래서 중수청이 상당히 중요한데요. 이게 캐스팅 보트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중수청 표심에는 이 두 전직 대통령이 그 선거 유세장에 나오는 것이 아무래도 이제 그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더 높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다만 이제 보수 유권자들을 투표장으로 이끄는 데는 여전히 유효한 카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결국 전직 대통령 두 명 후보가 수도권에서는 불리하게 작용하는 반면에 영남 표심에는 다소 유리하게 작용할 가능성도 있다는 것이죠. 다만 이명박 전 대통령은 이제 자신이 대통령 재임 시절에 정무수석으로 했던 박형준 후보를 이제 지원하는 것이고요. 박근혜 전 대통령은 이제 대통령 친박계 출신인 추경호 후보를 지원한다. 뭐 이런 의미가 있는 것이고요. 이에 대해 이제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국민의힘이
감옥 3인방이 설치고 있다면서 역사를 거꾸로 돌리려는 내란 옹호 세력을 심판해야 한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번 6.3 지방선거 국회의원 재보선도 14곳에서 치러지는데요. 그중에 최대 관심 지역인 부산 북합 이 부분의 표심만 마지막으로 좀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제 부산 북갑 같은 경우 이제 아시다시피 이제 하정우 후보, 그다음에 박민식 후보, 한동훈 후보 이렇게 세 명이 이제 치열한 각출전을 벌였었는데요. 최근에는 이제 한동훈 후보의 약진이 이제 눈에 띄는 네. 그런 상황이겠습니다.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부산 북갑은 그 서울시장 선거보다 더 이제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는데요. 지금 이제 그래픽 화면을 보시면은 한동훈 후보가 40.7%, 하정우 후보 35.8%, 박민식 후보 17.9%고요. 그 다음 그래픽을 보면요. 동아일보가 이제 리서치에 의한 조사를 보면 한동훈 후보 40.2%, 하정우 후보 33.8%, 박민식 후보 17.9%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부산 MBC가 또 한길 리서치에 조사한 네. 여론조사는 한동훈 후보 38.6%, 하정우 후보 36.7%, 박민식 후보 20.5%였어요. 이제 최근 여론조사를 결국 이제 종합적으로 보면 오차 범위 내에서 한동훈 후보가 1위를 하는 가운데 하정우 후보가 뒤로 있고 박민식 후보는 오차 범위 밖으로 이제 처지는 그런 상황인데요. 여론조사 전문가들은 이 경우에 사표 심리가 이제 마지막에 반영이 되면서 박민식 후보표는 한동훈 후보나 아니면 하정우 후보 쪽으로 옮겨갈 가능성을 거론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강경 보수 지지층이나 이제 아스팔트 우파에서는 이제 한동훈 후보에 대한 반감이 이제 강한 만큼 박민식 후보 지지자들이 얼마나 한 후보 쪽으로 옮겨갈지는 미지수다. 뭐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결국 보수표가 균등하게 이제 나눠질 경우에는 하정우 후보가 어부지로 당선될 가능성도 꽤 있다. 여론조사 전문가들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본투표까지 남은 시간이 사흘인데요. 이동우 해설위원 실장과 함께 관련 내용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